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정리하자면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분명한 여론조사는 일람표 1중 연번 1, 2, 3, 4, 6 여론조사입니다. 1 내지 3번은 비공표용 여론조사고 공표용 여론조사에 앞서서 약간 검증 목적도 결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4번, 6번은 공표용 여론조사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강철원 피고인이 오세훈 피고인 최측근으로서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고 1월 20일 명태균 직접 만나서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1월 22일부터 명태균을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머니투데이 소개라든지 김준태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몇몇 사람들은 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철원 피고인이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물론 강철원 피고인도 오세훈 피고인과 공모해서 이 부분 의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김한정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 정치자금이 수수되었다는 구조이고 김한정 피고인이 대납한 금액을 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대금이나 비용은 오세훈 피고인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이걸 제3자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한정이 오세훈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을 대신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금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대금 상당 채무, 어쨌든 대금 채무이든 비용이든 어쨌든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2,100만 원은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 강혜경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 부분 관계가 고려되는 것이 5번째, 7번째, 8번째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 의뢰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2월 23일에 700만 원을 입금을 한 것인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시기는 왜냐하면 이 시기는 2월 23일로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 내용에 나타난 그런 깍듯한 모습, 사무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개인적인 도움을 준다는 차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성을 두고 보자면 이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김한정 피고인에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의뢰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도 의뢰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소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세훈 피고인이 이 부분 입금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김종인, 지상욱 등과 소통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비용 지원을 요청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에 해당할 소지도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뭐로 보나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피고인이 대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공방 피고인들의 변론 내용도 그 부분에 집중되어서 줄곧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와 같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배척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한정 피고인이 3월 26일에 입금한 500만 원 부분 역시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인지 불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2월 28일자 공표용 조사 후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진 입금이고 그 사이에 명태균과 김한정 피고인 사이에 친분관계도 형성되었으며
예, 10번, 10번째 조사 결과 외에도 앞서 말한 같이 뭐 5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와 자료들이 김한정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뭐 어떤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입금한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700만 원, 5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하는데 앞서 말한 것 같이 2,1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주장들이 있는데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점에 주목해서 피고인들 측에서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으니까 이건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것이 아니라거나 명태균 피고인이 오세훈 피고인 측을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수사한 것이므로 이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행한 1, 2, 3, 5, 7, 8, 9번 비공표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가중치를 넘어서 표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정된 것은 사실이고 이건 단순한 수치 보정이 아닌 수치 조작으로 볼만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공표용 의뢰 여론조사 중 이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초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사에 국한되고 해당 여론조사에 관해서 의뢰, 조사 실시, 관련 설명, 과정이 자료 공유 등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여러 정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심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강철원 피고인이 표본수나 표본 선정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후 명태균에게 그대로 네 번째, 여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의뢰했고 공표용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달리 수치 조작 등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의 기부 행위 그리고 기부를 받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비용 부담 행위로서 달성하려고 했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실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오세훈 측이 명태균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불리한 것이라거나 표본수가 부풀려져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만으로 그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미수에 그친다고 볼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명태균 씨가 비공표 조사에 관해서 표본수를 부풀려 조작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오세훈 피고인 관련된 조사 결과에서는 모두 나경원 씨에 비해서 열세인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결과는 당시 명태균 씨가 2020년 10월부터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중앙정치계에 진출한 이후 자신의 초기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오세훈 피고인 측뿐만 아니라 김종인, 지상욱 씨 쪽에 검증도 함께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구만을 충족하기 위해 나경원 씨를 현저히 앞서는 과격한 그런 여론 조작을 섣불리 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과에 특별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심하게 조작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오세훈 피고인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성으로 참작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을 했지만 자신에게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정치자금 위반 구도는 후원자인 김한정 피고인과 오세훈 피고인 사이 당시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달리 대가관계라든지 청탁성 명목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면서 의뢰 발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최측근으로서 범행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을 했고 오래전 부패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나 명태균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조작 지시 조치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결과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점, 여론조사 및 대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향수한 지는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치자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모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명태균과 나는 통화 녹음 파일 전부 삭제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후원자로서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아닌즉 기부 범행에 관하여 청탁성 명목이 결부되었다거나 개인적 대가를 기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일일 완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피고인 강철원 김한정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간합을 각 명한다. 그러면 웃음소리가 났으니까요. 바로 그러면 오세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 1심 선고가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아예 몰라요. 방송을 하느라. 그러세요?
예. 지금 최종 선고는 안 났는데 아직 안 났고? 제가 방금 전까지 확인한 속보로는 2,100만 원 정도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납받은 것으로까지는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고사실관계를 인정했어요. 네, 그리고 네. 오세훈이 관련된 의뢰도 한 것으로 오케이. 인정이 알겠습니다. 된 상황.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오래된 사건이라 사람들이 기억도 가물가물할 네. 테니까 잘 됐네. 아직 선고도 안 나왔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떤 똑 떨어지는 증거가 있는지를 일단 아유. 정리를 하고 네. 오늘 재판 상황을 딱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겠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의원님 행여나 네. 왜요? 당선 무효 나오면 이거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이거 빚을 갚을 기회가 생기나요? 가수님 갚아주세요. 나가지 지금. 갚아주세요. 아니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나는 진짜. 내가 진짜 빚 갚을 기회 내 한 번 좀 저한테 기회가 오나?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들떠 있는. 그러게. 와, 이거 난 이거 미치겠네 지금 흥분돼 갖고. 야, 와, 나 지금. 일단 일단 빚 한번 갚을 수 있나? 속보는요.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 대납 인정 속보는 떴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2천 몇백만 원이라는 그거잖아. 네. 네. 자, 그거 일단 상황부터 정리하고 그거 나중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세훈의 시장직이 걸린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1심 선고 진행 중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게 이제 확정돼야지. 확정, 네. 대법. 대법 확정이 되면 서울시장 박탈. 예. 박주민 자, 그러면 혐의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혐의. 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중기 특검의 구형 살펴보겠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오세훈이가 김한정에게 명태균 만나보라고 시켰고 네. 김한정은 명태균을 만나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이가 대납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사실로만 밝혀지면은 그냥 서울시장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의심에 대한 증거가 근데 너무 많거든요. 일단 오세훈이가 김한정에게 명태균 한번 좀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김한정이가 얘기하는 녹취가 있어. 김한정. 그거 이어폰을 좀 착용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얘가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쵸, 거야.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니. 솔직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 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됐지? 똑 떨어지지. 자, 그리고 그러면 김한정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게 물증으로 나오면은 요것도 이제 똑 떨어지죠. 그렇죠. 대납. 자, 그런데 그 증거가 똑 떨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있습니다. 그 있어 그냥 이 뭐 볼 것도 없잖아. 강혜경 씨 미래연구연구소에서 김한정. 일했으니까. 됐지? 자, 요거는 깔끔하게 똑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이가 김한정에게 대납을 부탁한 날도 특정이 돼. 명태균이가 특검에서 진술을 했어. 네. 그 진술 소개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 오세훈이 전화로 나경원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때문에 김한정 씨에게 2천만 원 빌리러 간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럼 오세훈하고 김한정이 만났다는 거 입증되면 또 게임 끝나지. 그렇죠. 근데 이날 특정된 날 전날 김한정이 오세훈 집 근처에서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이 나와버렸어. 1월 22일에 똑 떨어지지. 예. 자, 그리고 김한정의 카드 결제 직후 오세훈의 측근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에게 보낸 카톡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깔끔하네. 깔끔하지. 예. 자, 그 밖에도 뭐 너무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분이 취재한 거를 나는 그냥 낼름 내가 그냥 먹은 거야. 비닐봉지 속 지우 봉지우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또 매봉쇼를 마치고 아, 왔는데 의리 없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24년 11월에 오세훈 최초 보도를 저와 저희 뉴스타파에서 저희 팀원들이 했는데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온다. 근데 아직 뭐 결론은 안 났다며. 지금 결론을 안 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형량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죄는 거의 90% 이상. 아, 유죄는 될 것 같고, 90% 이상. 형량의 차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하는 얘기만 안 하면. 근데 이제 그것도 99% 봤어. 속보를 99%. 보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직접 의뢰를 안 해서 묵시적 합의로 이진관 재판장이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조영우 재판장은 아예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오세훈이 의뢰를 했다. 의뢰를 했다라고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사실상 명시적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나와버렸어. 네. 이건 야, 돈이 이거 오간 게 대박이다. 나와버렸기 네. 때문에 그걸 엎을 수가 없지. 야왜 이렇게 설레느냐? 나 좀 약간 설렜다. 방금 속보로 속보로? 벌금 1천만 원. 벌금 1,000만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와 대박. 아니 잠깐만. 그 벌금 1,000만 원 보면은 또 이제 항소시간 또 깎이고 뭐 이러지 않아요 또? 뭐 항소심하고 대법원 어떻게 나올지 뭐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속단하세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뭐 방금 봉재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쭉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증거가 명백해. 똑 떨어지는 똑떨어지잖아요. 정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감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에 비해서는 네. 1,000만 원이 좀 아이고, 약한데. 벌금 1,000만 원이요. 예를 들면 막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2심에 가서 증인신문을 추가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증인신문을 추가로 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까지 4인 성우예요. 4인 성우. 아 그러니까 그들은 오세훈을 네.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더 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감형을 할래야 뭐 없잖아요. 그 건덕지가 있어. 그 감형을 주인공이잖아, 하죠. 네 사람이. 그렇죠. 아니 올리면 올려도. 그리고 이제 선거법으로 이게 당선무효가 운이되는 사건에서 그걸 살려주고 싶으면 1심에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가 한계죠. 그래요? 당한선은 되게 150 정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2심 가가지고 뭐 80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주고 그래요? 하는데 이거는 1,000만 원이면 2심에서 업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이 대목에서 열받는 게 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내가 오세훈이보다도 흉악범이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저 헌법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조영우 재판장이 옆에 약하다, 그 좀. 아니 그러니까 판결을 이분이 한 걸 보면 엄격한 증거주의자더라고요. 네. 엄격한 증거주의자인데 오세훈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게 엄격하게 그냥 빼박일 텐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적인 증언들로 하다 보니까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네,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아 진짜 내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뉴스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법원에서도 법원 얘기해. 입장 나오는 게 오세훈 죄질이 좋지 않다. 좋았다.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불가피했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나왔다 지금. 또 나왔네. 박주민 몸 풀어라. 박주민 몸 풀어라. 그럼 보도 나왔어요? 그럴 리가 있나? 아 그렇게 순진해갖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아, 나도 주민등록 서울로 이전할까 생각 중이야. 야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이다. 진짜 야 죄질이 안 좋다고 해버리네. 이런 날도 오네요. 이런 날 근데 온다. 왜 재질이 안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1번 자료. 뭐야? 자료 그래 그래. 자료 좀 뿌려봐. 저희 다 매봉쇼에서 만든 건데 1번 자료를 보시면 오세훈 잡을 오세훈법이라고 제가 그저께 방송을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오세훈이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었을 때 2004년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다 개정을 합니다.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그 선거 비용을 써라. 근데 지금 선관위 신고된 계좌로 안 하고 뒷돈으로 했잖아요. 해납으로 한 거야. 본인이 개정한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네. 훌륭하다. 본인이 지금 개정한 것 때문에 뒷다리 제대로 잡힌 이걸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그래서 오세훈법이라고 지금 재질이 안 불렀거든. 좋다고. 오세훈법이라고 불렀어요. 오세훈법이에요. 오세훈법이라고 이름이 불렀어. 오세훈법. 와 진짜. 오세훈은 진짜 착하다. 멋져. 예. 이거 괜찮네. 기분 좋다.
야, 자 그리고 뭐 자료 없어요? 우리 좀 기분 좋게 할 만한 자료? 왜냐면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근데 2심에서 글쎄요. 저는 사실 한 징역 6월에서 12월 사이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이 정도 금액 지금 3,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래 검찰 수사 단계에서 5,300이었어요. 원래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계좌로 입금한 건 3,300이었는데 2천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꿀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근데 그게 2천만 원이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인정된 게 보니까 3,300 중에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1,300은 왜 날라간 거야? 그게 아마 그러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입금한 건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보궐선거 뒤에 준 돈. 네, 보궐선거 끝나고 아니면 아니 그러면 좀 멀지 보궐선거 끝나고 그거는 준 말이 안 돈은 그 무슨 끝나고도 돈인데? 계속해서 김한정 씨는 그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비도 김한정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몫이다? 친한 것 같으니까 자기 그 패밀리들 윤석열 캠프에 넣으려고 돈을 댔는데 그 명태균이가 안 넣어준다고 또 욕을 하는 녹음 파일을 저희가 공개했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몫이다 이거지. 인정 안 된 1,300은 오세훈 몫이 아니고 윤석열 몫이다. 그렇게 이제 다른 용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판결문을 좀 받아봐서 네네. 좀 분석을 해야 그러니까요. 지금 최용님이 갖고 계신 불안감 이런 불안감. 것들을 좀 해소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유죄가 나왔고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걱정했던 거는 서울시장 날아갈까봐 법원이 그걸 두려워해서 그렇지. 정치적 판단하면 안 된다가 그렇지. 특검의 마지막 그 주저함 어려움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 확실히 이제 상실형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은 이미 돌파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근데 기분 이게 좋냐 이거 진짜. 진짜로 또 그러네.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이거 징역형 나왔을 텐데 벌금 1,000만 원 진짜 적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 적게 어찌됐든 예. 맞지? 적은 거. 적죠. 이제 적은데 어쨌든 자료 7번을 보시면 제가 이럴 줄 알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예, 자료 7번. 자기 내년 정치 하지 마. 2월 28일까지 3심까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재보선은 선거는 내년 4월 7일. 내년 4월 7일. 2월 28일을 넘어갈 확률은 없거든요. 내년. 네. 그렇죠. 올해 한 이게 진짜 대놓고 조희대 대법원이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은 저거 못 넘기기 아니 때문에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신과 관련된 일이에요. 어쨌든 이거 제일 박영수한테 중요해. 어떻게 했어? 선거법을 빨리 재판을 맞아요. 끝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거 지킬 거예요. 훌륭한 분이야 조희대. 이 조이대법이야. 대한민국의 큰 선거에 다 관여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고 강릉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한다. 저 권성동이 날라갔거든. 권성동이 최근에. 맞네.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4월 7일. 예. 근데 일단 1심 선고 자체가 일심 선고 자체가 이제 6을 넘겼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를 이유로 오세훈이 좀 늦춰달라고 했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 1개월여가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633이 꼭 지켜지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뭐 선거가 있다 이런 그런 게 게 없어요. 없어요. 고려 대상이 없어요. 급심에서 안 지켜도 대법원이 땡겨서 맞춘다니까 그러네. 1년 안에 한다고 뭔 소리야 다 놓고. 오히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소심해. 대선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자기 일이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선고를 안 한 거는 무죄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 조영우 부장판사 스타일을 봤을 때 그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벌금 1,000만 원 때려봤어요. 오세훈 당선 됐을까? 후보가 됐을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당선되기도 힘들었을 그렇죠.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뒤로 늦춰서 한 거죠. 정당한 거죠 보면. 그거는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건 그렇죠. 잘한 네. 일이다. 네.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 맞출 겁니다. 그럼. 네. 1년 안에 조희대 끝내야 되기 대법원장. 때문에. 그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있어요. 안 끝나 임기가. 그러면 시나리오 A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나리오 A 거의 한 80% 되죠. 시나리오 A.
야, 근데 1,000만 원에서 그건 좀 아쉽긴 해. 근데 100만 원 이하까지로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렵다니까요. 법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뭐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50 이렇게 주거든요. 1심에서. 그럼 2심에서 80, 90. 아. 예전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데이터 분석한 적도 있어요. 네. 2심에서 낮춰줄 거 예상하고 어떻게 줬는지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래? 1,000만 원에서 간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벼워 보여요. 또 실질적으로도 가벼울 수는 있는데 예. 정치인에게는 사실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인 본인에게는.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때렸다는 거는 상당히 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각오와 결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해야죠.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시죠? 그렇네요, 진짜. 잘생기셨네. 나경원도 설렐까? 모르겠어요. 같이 설렜으니까. 나경원 설렐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또 일타 아니 상피야. 장동혁 대표도 설레지 않을까요? 장동혁은 좋고 너무너무 해피하고 거기. 그러면 좋아.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나온다고 할 가능성은 그럴 없을까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가 또 설렌다고? 네. 아니야. 이번에 그래. 주산에 뼈를 묻고. 예. 그렇죠. 아니야. 그러면 나는 더 좋아. 나 진짜 한번 해볼게. 진짜. 아니. 내 인생 걸어볼게. 한동훈이는 이미 지금 김포가 서울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될 거 선거 쟁점이. 목욕꽃이 지금 한 3번 피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만약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온다면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출마를 하려면. 웬 개꿀이냐? 와 이거 나 또 이제 완전 또 최근에 내가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야 뭔가 이 파이팅 확 올라오네. 아니, 만약에 장동혁 나가고 국민의힘을 접수한다면 그 가능성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접수를 못 한다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을 접수를 한다면 아니 이제 이걸로 와. 장동혁이 또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건 두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진짜 정말 힘 모아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지난 6월의 그 아픔, 그 상처 치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제일 좋은 건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지. 나경원이 국힘으로 나오고 장동혁이 지원 유세하고 이게 일타 몇 피야 도대체. 그러면은 곽수산이 나도 당선된다. 근데 진짜 잘해야지. 맞아. 진짜 잘해야지. 야, 정말. 일단 설렌다, 조선일보의 기대는 슬쩍 한번 무너졌네요. 최근에 칼럼에서 오한석 연대 그렇지. 그렇게 계속 밀었는데. 네, 밀었거든요. 세게 밀었어. 네. 근데 어찌됐든 한동훈으로서는 자기보다 여론조사 잘 나오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오세훈이 큰 돌 하나 치우게 되는 셈이죠. 오세훈이 없어지면 다음 대선 때. 대권으로. 예. 대권에 그 한동훈 얘기한다는 게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유죄 나온 겁니다. 오세훈 전 모델이 이준석 아니에요? 오세훈 이후 모델. 오세훈 바로 다음 모델. 아니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있죠. 맞아요. 홍준표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김건희 특검할 때 홍준표 사건이 대구경찰청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안 넘어갔더라고요.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준석 사건은 넘어가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안 지고 이준석 사건은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갔어요. 경찰로 갔고 홍준표 사건만 이상하게 대구경찰청에 계속 있다. 그리고 강혜경, 김태열 등 참고인 조사를 다 마쳤고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모든 자료를 대구경찰청에 다 제출을 했는데 소환 조사를 안 했고 그리고 대선이 뭐 끝나고 했을 때 갑자기 저거 아니었습니까? 하와이 가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맞아요. 저는 그때 출국 금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국 금지가 안 됐더군요. 그래놓고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오세훈 너 큰일 났다고 윤석열 그 유죄 나오니까 오세훈 너 큰일 났다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 수사 기록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의 한 3배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3배. 2020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출마지를 3번 옮기는데 3번 옮기기 전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먼저 다 해줘요. 그거를 측근 박대기 쪽에서 전화해서 입금하고 한 거 녹음 파일 제가 다 공개를 했고 다 했었는데 이상하게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도 이러니까 이제 경찰 욕먹는 거죠. 대구 경찰청이 잡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홍준표는
공직자는 아니니까 일단 이준석 좀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경찰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네.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고령군수 출마하려고 했던 백이동 씨가 대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예. 대납을 했고 백이동과 이준석이 여러 차례 만나고 함께 만났잖아. 찍은 사진도 우리가 다 공개를 다 했잖아. 했고 했는데 수사가 멈췄죠. 우리가 그거 얼마나 많이 다뤘는데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놓치고 있었네. 그거 하셔야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유죄가 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봉지욱. 제가요? 봉지욱 작품이잖아. 아니 그거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경찰 수사를 이런 이제 매불쇼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론이. 촉구를 해 우리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런 알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내가 기분 좋냐. 애들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너무 행복한데. 좋은데요. 이 또 그 나는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또 서사가 있고 이 기분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얼마나 힘들었냐 고통받았잖아. 맞아요. 야 이걸 다시 이제 보고 나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참 행복하다. 예. 와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결론 난 건 네,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확정된 확정난 것도 건 아니고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판결문을 좀 보고 내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도 좀 볼 수 있나요? 영상 아마 이제 나올 것 녹화해갖고 같으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꿀맛이네요, 네. 꿀맛입니다. 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요, 맞죠?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로 갈 거예요. 네, 제가 아니, 사실은 보도상으로. 원내 지도부하고 어제도 확인을 해봤어요. 하셨죠? 그랬더니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맞죠? 하는 거 봐서는 네. 크게 이견 없이 맞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하면서 자꾸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본 보도가 좀 자꾸 찝찝해가지고 오늘 그 법사위 네. 그 소위에서 그 법무부가 보안 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냈더라고요. 뭐 법무부야 뭐 계속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네, 얘기하셨고 맞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쳤지만 네. 절대 다수의 의원들 그리고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보안 수사권은 폐지였기 때문에 네. 뭐 큰 이견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정 조율이 어제 된 거 아닌가요? 어제 보니까 청와대에서 예, 조기에 빨리 조기에 빨리 해달라고 정리하라고. 그런 입장이 나온 맞습니다. 것 자체가 네. 당정 조율이 된 거. 오늘 끝났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 안 되나?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서영교 의원님은 위원장님이신데 청주지검 항의 방문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회의는 안 열릴 것 같은데. 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회의 가신다고 그랬죠. 회의 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여시나 보네요. 네, 박지원 의원님 혼자 거기서 주무시는. 청주지검은 가까워서 가까운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시네요. 10시 원래 청주지검 앞에서 네. 하시기로 했는데. 청주에서 영장 기각한 거 그것 때문에 가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영장 기각한 기각한 거. 거. 최영주. 근데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통신 자료, 그러니까 통화 기록은 모든 통신사가 딱 1년만 보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청주시의원 그 사건은 2024년 사건이에요. 근데 통상 수사를 하면서 통신 내역을 보려고 하는 거는 얘가 사건이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영장 청구나 그렇게 할 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공범이 있는지. 네. 그렇다면 당연히 1년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24년 사건이라서 2년 전 사건이라서 그거를 불허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죠. 네. 저도 2023년 9월에 수사 받았을 때 보도를 했을 때는 제가 2022년 2월에 했거든요. 이미 저 통화 내역은 없어요. 그때 1년 거. 지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한 번 안 해요. 수사하는 동안 계속합니다. 얘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그렇지. 보려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핑계를 댄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러면서 보안 수사 해야 된대잖아. 네, 그러니까요. 증거를 없애기 때문에 보안 수사 해야 된대잖아. 그럼 이제 그 의심하는 것은 이제 그 검찰과의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전관이 먹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19 감싸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안 사건 없어도 영장 청구 안 해주고 문개구 하면서 충분히 견제를 해요. 네, 기소 안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젠간 또 고민해봐야 돼. 네. 우리 사회가. 그건 맞잖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뭐 독일 사례, 일본 사례 뭐 이렇게 듣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 듣는데 일본이나 독일 여기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직접 하죠. 경찰이. 아. 그리고 급한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동훈 뭐 계속 긴급 체포 얘기하던데 경찰의 권한이 더 세요. 검사가 알려진 수사지휘 하는데도. 나라치고 예.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예.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야 될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고. 그러니까.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기분 좋게 다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세훈 1,000만 원은 이건 진짜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예. 네. 그냥 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유죄지만 나는 좀 불안했거든. 그 예.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많아 자료가 증거가. 근데 선별한 것만 해도 똑 떨어지잖아. 그렇죠. 맞지?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오늘 조기 퇴근입니다. 야, 4시가 안 됐는데. 네. 이거 역사상 처음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네, 가족들 좀 챙기시고. 4시 전에 끝나다니까. 예, 아, 고맙습니다. 저녁 있는 삶. 네. 저녁 있는 삶. 고맙습니다. 선학규 생각나네요. 네. 선학규 선생님 어디서 무언하시나요? 저녁 있는 삶.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